결측치에 대한 도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문제는 자동차 연비 데이터셋에 있는 결측치, 즉 미싱 밸류를 처리하는 것이 되는데요. mpg.csv 데이터셋에는 현재 결측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 같이 고속도로 연비 데이터에다가 6개의 결측치를 임의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측치 같은 경우에는 none이라고 이렇게 값을 넣으면 이게 결측치가 되거나 아니면 numpy에 있는 nan이라는 값을 여기에다가 할당을 하면 결측치가 됩니다. 문제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구동 방식별로 고속도로 연비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분석을 하기 전에 결측치가 있는지 또 결측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한 이후에 고속도로 연비 결측치를 제거하고 구동 방식별로 고속도로 연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디가 높은지를 알아보는 두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데이터셋을 읽어오고 결측치를 임의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on 하고요. 판다스를 먼저 임포트를 한 후에 데이터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이그잼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데이터가 mpg.csv 데이터가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mpg로 바꾸도록 파일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역시 데이터를 항상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df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 df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이제 drv, 즉 구동 방식에 대한 부분하고 고속도로 연비에 대한 두 개의 컬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데이터에 대한 결측치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요. 여기 보면 결측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drop na에 is na를 가지고 결측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is na 하면 true하고 false로 나오는데 true인 값에 대한 우리는 뭘 구해야죠? 네, 합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에 대한 고유값 빈도에 보면 su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um의 앞에 있는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넣으면 df에서 결측치 여부, 즉 true, false로 모두 판단한 후에 true인 거에 대한 합을 구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출력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결측치가 몇 개인지가 확인이 되는데요. 각 컬럼에 대한 결측치가 나오는데 결측치가 모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임의적으로 결측치를 이러한 방식으로 입력을 임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개의 결측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어드레싱을 할 때 인덱스를 줄 때 보면 여기 보면 LOC라고 하는 로케이션을 우리가 위치를 지정하는 이러한 함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명령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6개의 여기 있는 6개에 대한 컬럼에 6개에 대한 로우에 대해서 각각의 결측치를 임의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죠. 요 0의 HWI, 즉 고속도로 연비인 요 29가 Na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만드는 건데 64번째, 그 다음에 130, 123, 130, 152, 211번째의 각각의 요 고속도로 연비에다가 NaN 값을 어사인,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위치 정보와 고속도로에 대한 컬럼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 0부터 211까지 6개의 각각의 로우의 HWY에다가 어떠한 값을 NaN 또는 numpy의 NaN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 만드는 블록에다 넣어놓고 이쪽 왼쪽이 VAR이 아니라 이 DF에 있는 각각의 컬럼의 HWY 컬럼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none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또는 np, numpy의 NaN 값을 넣어도 됩니다.
만약에 numPy를 이용할 때는 먼저 numPy가 임포트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none이라는 값을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값이 잘 들어갔는지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실행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블록을 온해야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값에 HWY 고속도로 연비는 29였습니다. 그런데 요거 NAN 값을 none 값을 넣고 나왔으니까 첫 번째가 NAN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각각의 64, 123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개의 고속도로 연비에다가 일부러 결측치 즉 NAN 값을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복제해서 우리가 출력을 여러분들이 해보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니까 고속도로 연비 부분에 6개의 결측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가 해결이 됐죠. 분석하기 전에 결측치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고속도로 연비의 결측치를 제거하고 구동 방식별로 어떤 고속도로 연비가 높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속도로 연비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고속도로 연비 결측치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요. 두 번째로 구동 방식별로 그룹화를 합니다. 다음에는 연비의 평균을 우리가 구해서 어떤 연비가 높은지 고속도로 구동 방식이 높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작업은 결측치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판다스에서 여기 보면 결측치에 관련된 부분이 drop NA가 있는 C9이 되겠죠. 그래서 C9 블록에 가보면 여기에다 컬럼 이름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것, 즉 고속도로 연비의 컬럼에 NAN 값이 있는 그 데이터는 모두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거가 된 이후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구동 방식별로 우리가 그룹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다스에서 보면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그룹핑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구동 방식이죠. 그래서 DR, V 컬럼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as index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의 평균, 즉 구동 방식별로 그룹핑된 것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판다스에 보면 통계를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평균을 구하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평균을 구해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뭘 하냐면 이 고속도로 연비에 대한 평균의 컬럼을 별도로 만들고 싶습니다. 자, 컬럼을 우리가 별도로 만들 경우에는 여기 보면 C5에 그룹핑을 하는데 보면 뭐가 있죠? 다중연산 집계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특정한 컬럼을 바로 만드는데 이 컬럼에 어떠한 연산을 해서 컬럼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컬럼 이름을 우리는 평균이니까 mean HWY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고속도로 연비고요. 하고자 하는 일이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mean이라는 함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제거하고 그룹으로 구동 방식별로 나눈 후에 mean HWY라는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데 그 컬럼은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을 구한 것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연속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변수에 아래 위로 되어 있는 이 블록을 가져다 놓고요. 우리가 할 것은 세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다 여기다 집어넣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 안에 있는 함수만 사용하면 되겠죠. 세 번째도 함수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지우고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고속도로 연비에 있는 HWY에 있는 NAN 결측치 값을 모두 지운 후에 그것을 구동 방식별로 그룹핑한 후에 그 다음에 고속도로 연비별로 평균을 구해서 mean HWY라는 컬럼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을 그냥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블록을 다시 온하고 실행을 해보면 맨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런 식으로 구동 방식별로 즉 사륜구동, 전륜, 후륜구동에 따라서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보니까 연비 평균은 전륜구동이
예, 좋네요. 그 다음이 후륜구동, 그 다음에 사륜구동이 가장 연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 문제까지를 푼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